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정의가 패배한 사회이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사회가 그렇다면 정의가 승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주제인데요. 정의가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때 보면 그게 싸움으로 나타나죠, 항상. 싸움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의 깃발을 든 쪽이 모든 면에서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노예제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 160년, 150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861년까지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링컨을 보면 1865년 초에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스필버그 감독이 잘 연출을 해놨더군요. 노예제도라는 것은 지극히 반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범죄적인 제도죠. 여러분 그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죠. 근데 그 멍청한 터무니없는 범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노예는 해방을 시켜줘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요.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부터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하라든가. 이런 류의 관념들.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의 깃발을 들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못하는 망상은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1861년도까지 처음에 연방 탈퇴를 했던 남부의 미국의 플란테이션을 많이 하던 목화주들 이른바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산업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의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당시 노예 해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동기, 논리,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건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사진 볼 수 없죠? 됐습니다. 영화 링컨을 보면 링컨의 막내 아들이 집요하게 그 집사를 하는 이제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저씨도 어릴 때 맞았어요? 채찍으로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은 여자아이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굶고 거기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독수리가 뒤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인데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힐 때, 죽일 때, 학대할 때 그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느껴요. 심적인 고통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노예제도가 야기하는 심리적 충격, 거부감은 그것이 우리의 정의에 대한 직관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평등하다는 것. 이게 도덕적 직관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칸트가 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모두에는 도덕적 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경험하지 않고 이성의 힘만으로 이 정언명령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정언명령 넘버 2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너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게 정언명령 넘버 2인데요. 노예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 속에 들어있는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직관, 이것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논리가 옳은 건 아니라고요.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군하고 싸웠죠. 스파르타쿠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고 야망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착오를 저지르고 욕심에 눈이 가리는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정의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는 사람들도 그 욕망과 충동이 다 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그런 것이었다고 봐요. 우리들의 이성은 아주 완전한 것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강한 감정과 충동을 가진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이것도 옳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인간을 불신하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늘 정의와 불의가 함께 있고 많은 경우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또 가끔씩 우리가 옳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연속적으로 패배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A 아니면 B. 이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을 거야.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인 후보를 결정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얘기겠죠. 나에게 이익되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라. 그러면 나의 이익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거라면 저 후보는 나의 이익을, 내한테 이익을 주는 후보예요. 근데 나의 이익을 나는 사회의 공동선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만 만약 객관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이 사회의 공동선을 해친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죠. 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런 차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그들의 조정을 받거나 그들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향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집단이고요. 참 보면 한심하고 대책 없이 보이는 야당, 그렇게 못나 보이지만 그래도 순정은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 사줄게. 이번에 마포에 새우젓병원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자기 내가 호강시켜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파출부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도 순정이 있다면 저도 괜찮은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집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과 야당 또는 진보 세력 사이에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멋진 옷을 입고 아르마니 양복 이런 거 입고 라이반 선글라스 끼고 멋진 외제차를 몰고 타고 다니는 성격 나쁜 남자 그리고 좀 지질이 공상이고 루저처럼 보이지만 우리 장기하 짜고리 커피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그리고 순정도 있고 이런 좀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해도 무능한 건 용서 못해. 그렇지만 인생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둘 다가 이 두 세력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집권 세력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연대, 이성의 목소리보다는 여전히 감정과 충동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아직 다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망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1000불일 때, 1000달러일 때 1인당 10만 명 중 자살자가 7명밖에 안 됐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지 10년이 된 지금 5년이 더 넘었죠. 5년이 넘은 지금 10만 명 한 해 자살자 수가 35명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한지 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 주관적인 소견인데요. 우리는 지금 정조대왕도 마음대로 못 먹던 걸 막 먹고 살아요. 지금 정조대왕이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전복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라상에서 전복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제주도 먼 땅에서 전복 잡아서 물질해가지고 목숨 걸고 전복 나오는 그거 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전복이 진상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대왕을 성군이라 그러죠.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말은 해도 글로 표현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가여워서
글자를 만들어서 민중들에게 주셨잖아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에요. 한글을 창제한 것만 위대한 게 아니고 한글을 창제한 동기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산층만 되면 생전복 요리를 돈 2만 원, 3만 원만 내면 그냥 시컷 먹잖아요. 정조대왕이 함부로 못 먹던 생전복 요리를.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밥상이요, 조선 말기의 정성판서 밥상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높고 화려한 빌딩에서 살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에요. 여전히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물질로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 그 혼돈 속에 우리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누리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그 욕망이 지배적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케이? 현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다를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가치, 다른 삶, 다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 애착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마음속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욕망과 충동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굉장히 내면이 밝게 빛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성과 감성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 오늘 아까운 귀한 시간 내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있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다 하셨는데, 그런 생각하시기에 정의가 패배한 사회이잖아요. 저희가 결국은 사회가, 그렇다면 정의가 승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주제인데요. 정의가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때 보면 그게 싸움으로 나타나죠. 항상 처음에 연방탈퇴를 했던 남부의 미국의 플란테이션을 많이 하던 목화주들, 이른바 노예 노동에 의존하던 산업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의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당시 노예 해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동기, 논리,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옳았을까요? 싸움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의 깃발을 든 쪽이 모든 면에서 옳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이제 노예제도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 160년, 150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1861년까지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링컨을 보면 1865년 초에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이 스필버그 감독이 잘 연출을 해놨더군요. 노예제도라는 것은 지극히 반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범죄적인 제도죠. 여러분 그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죠. 근데 그 멍청한 터무니없는 범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노예는 해방을 시켜줘도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부터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하다든가 이런 류의 관념들,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의 깃발을 들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믿지 못하는 망상은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1861년도까지